국가 채무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무엇인가, 한 60%까지는 여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면서 촉발된 논란입니다. 가정 살림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나라 살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은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 분야에서 바른 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이사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이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국가 채무 비율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건가요? 국가 채무 비율은 말은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가 발행한 그 채권, 네. 빚을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네. 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약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원래 뭐 이 정도였나요? 왜냐면 40%가 굉장히 좀 관건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네. 최근에 좀 늘어난 겁니까? 노무현 정부 약 한 12년 전에 노무현 네. 정부 말기인 2007년 말에 음. 한 29% 정도 됐는데 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그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네. 한 9년 동안 한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8%, 39% 정도가 되었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해서 한 10% 정도 올랐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시에는요? 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2008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 네네.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명박 아. 정부 때 썼던 것들, 그 네.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음.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네. 썼죠. 그 당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복지는 좀 올렸지만 증세 없는 복지 하면서 그걸 네네. 갖다 좀 재정 적자로 좀 커버한 것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수준을 유지하자 이런 주장한 건데 그러니까 40% 선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높은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홍남기 씨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네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중장기 그 재무 그 계획에 의해서 네. 국가 채무 비율을 40% 안팎해서 네. 관리 재정 수지는 한 마이너스 3% 정도에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네. 대해서 문 대통령이 그 근거가 뭐냐고 물은 거니까 네네. 홍남기 씨가 뭐 주장을 했다라고 말한 건 좀 너무 세게 말하는 음.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게 높은 거냐? 40%는 네. 높지 않고 낮은 겁니다. 네. 이것은 뭐 경제 운영을 하는데 뭐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숫자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얘기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로 네. 뭐 OECD 평균이 뭐 120%, 미국은 126%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한국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고 네. 그보다도 제일 재밌는 걸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런 재정에 있어서 가장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IMF가 네. 꾸준하게 한국한테 음. 당신네들은 그 늘릴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여력이. 채무를 갖다 늘릴 수 네. 있는 여력이 있으니 그렇게 네. 꿈을 그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 재정 정책을 써라라고 얘기를 한 지가 꽤 되었죠. 그 쉽게 말하면 40% 50%까지 쭉쭉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IMF의 기본적인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단은 질문을 해야죠. 40% 순으로 유지하겠다는 근거가 뭐냐, 음. 60%까지 여력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왜 40%가 이렇게 관건이 된 걸까요? 특히 저도 우리나라에서. 60% 얘기는 처음 들어요. 이게 음.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네. 말씀하시는 거가 뭐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40%를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네. 이거는 뭐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30%일 때에다가 막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그 이 30%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위 앞으로 40%까지 안 가게 막겠다. 사실은 이거 시작했을 때 2010년 정도에는 35%를 막겠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다 또 그것이 또 30% 지나니까 또 40% 막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나빠지지 않게 하고 음. 싶어 한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한 의미가 뭐 과학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네. 조금씩 예 스멀스멀 올라가니까 저 앞에 있는 저 그렇죠. 레드라인까지 넘지 않을게라고 약간 좀 그 심리적인 건가요? 뭐 그렇죠. 심리적 말씀에서?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은 음. 옛날부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자기네들만이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사실은 그렇게 재밌는 것은요. 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물으셨느냐에 대해서 네. 마치 뭐 불만이 있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네.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네. 네. 굳이 거기서 뭐 음. 누구를 갖다 뭐 어떻게 할 건 아니니까. 음. 근데 재밌는 것은 네. 그 질문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한 것 같아요. 그 신문 어떤 보도를 네네. 보면은 최은열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네. 대답하기를 왜 네.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유럽 연합 탄생에 초석이 된 그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네. EU 가입을 위해서 국가 채무 음. 비율이 기준이 60%였는데 음 그거를 참고로 해서 네. 한국 실정에 맞게 40% 정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사람에 의하면은 뭐 통일 비용 뭐 연금 부담 이런 거 가서 GDP 네. 한 10% 해서 40% 했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음. 둘러댄 얘기입니다. 예. 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어디 그 서류에도 정부 서류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한 건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인제 그 우리 안에서만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 어떤지 좀 비교해 보면 좀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뭐 40% 50% 국가 채무 비율을 정해 놨습니까? 아니요. 아 안 놨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정해 놓은 나라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네. 어. 이게 유럽만 하더라도 네. 자기네 멤버 컨트리가 아니었던 곳들이 가입국이 아니었던 들이 가입하려고 할 때 네. 미리 말하자면은 건강하게 해놓고 나서 들어와라라는 뜻으로 음. 하는 것이지 네. 막상 들어온 나라 중에서 그걸 지키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 경제 정책을 운영을 할 때 네. 국가 채무 비율을 타겟으로 갖다 놓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어. 이건 한국 사람들만 하는 짓입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다른 여건을 다 봐야 되는데 오로지 그 비율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의미이시군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여기 네. 회원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60%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쓸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OECD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음. 신문 기자 중에 보면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건 완전히 엉터리이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OECD에서 60% 말한 적 없고 네. 굳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도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의 그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네. 나름. 그러니까 왜 그럼 EU는 왜 그렇게 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 1944년에 그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도마라는 교수님이 네. 이 경제 성장률과 채무 비율 사이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음. 갖다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5%고 매년 일어나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면 네. 장기적으로 정부의 채무 비율은 그 60%로 수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5 나누기 그러니까 3을 5로 나눈 숫자가 되는 아 거예요.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경제 성장론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오래된 게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쪽을 잘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 원인 네. 요인 그 연원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GDP가 5%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정 네. 적자가 3% 꾸준하게 나면 네네.
국가 채무 비율이 그냥 막 끊임없이 올라갈 것 같으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음. 네, 도리어 재정 적자가 경제 성장률보다 그 성장률보다 재정 적자 비율이 낮으면 네. 정부 채무 비율은 그 100% 아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어떤 수렴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시면 방금 말한 대로 EU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네. 적자가 3% 아래야 되고 정부 채무 비율이 60% 아래야 된다는 얘기는 네.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네.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명목 경제 성장률이 5%이면 네. 재정 적자를 3%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네. 정부 채무 비율은 60%로 수렴하거든요. 이 세 네. 가지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숫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재정 적자만 계속 생각을 하면은 걱정스러운데 음.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변수를 감안했을 적에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같이 봐야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교수님이 네. 말씀 이 60년 전에 네. 70년 전인가요? 44년이니까 40, 벌써. 네, 네. 오래됐습니다. 네. 그때 얘기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평화 경제가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부채가 엄청 늘었거든요. 네. GDP의 120%까지 갔었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비대를 대느라고. 네.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그 재정 적자 줄이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음. 것은 경제 성장이 그 재정 적자를 통해서 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경제가 발전하는 데 써서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네. 그러면 저절로 정부의 채무 비율은 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음. 말씀하려고 그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입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 주진영 대표님은 지금 상황에서 좀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 걱정할 거 없다. 좀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제 얘기만으로 하면은 뭐 네. 신뢰가 안 가실 테니까 최근에 5월 중순에 IMF가 한국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음. 재정 정책은 2018년에 너무 긴축적이었다. 네. 이미 19년에만 하더라도 음. 그 통합재정 수지 흑자가 2.6%는 날 거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거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해외 수요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생기는 경제의 그 공간을 음.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IMF의 그 디렉터죠, 그러니까 보드 멤버죠, 그러니까 네네. 이사회 멤버들이 음. 대부분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럴 네. 필요가 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보수적인 재정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IMF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권고를 했던 네, 상황이고요. 네, 약간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네, 내로남불 아니냐.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야당 대표 시절에 음,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가 깨졌다. 당시 이제 네, 문재인 대표가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60% 얘기하시니까 네.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던 그 민주당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아, 당시에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뭐 맞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네, 네. 근데 옛날에 틀렸다고 그러면 영원하게 틀리는 것이 그럼 장땡이냐? 그건 음.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맥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진영 전 대표님은 당시에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고쳐야 되는 고쳐야 거죠. 되는 네. 부분이다라고. 옛날에 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가 있지, 일화가. 왜 당신도 옛날에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네. 나는 새로운 거를 배우면 네. 내 의견을 바꾼다. 음. 당신은 안 그러냐? 그게 합리적이군요. 네. 유승민 전 대표가 네. 대통령이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냥 정치꾼들이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러시군요. 그런데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거는 뭐 조금 전에 저도 그 OECD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올해 한국 성장률이 2.6%에서 2.4%로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재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더 뭐라고 해야죠? 네, 네. 부양을 할 필요가 부양을 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망에서도 역시 40% 50% 이상 가도 괜찮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오늘 네, 나온. 그러니까 40%냐 50%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유지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유지 가능하면은 사실은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네. 지금 주진영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8752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어려운 경제 문제를 거침없이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진영님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다음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